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희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하락 출발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미 연준과 영국 중앙은행은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했는데요.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최우선 과제가 이 물가 안정이다 보니 SVB 파산이 불러온 은행 위기 속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여전히 불안한 시장 속에서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발언이 무려 사흘새 한 사람의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 문제의 인물은 바로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때문인데요. 시장을 들었다 하는 옐런 장관의 발언 정리, 그리고 불안 속에서도 시장을 이기는 방법. 오늘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방법 촘촘히 채워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금요일은 해왕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밝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일주일 만에 찾아뵙겠습니다. 해왕입니다. 자, 이번 주 많은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들. 조금 정신이 없을 거예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좀 변화하고 있는지, 이번 패드 회의 이후에 조금 포커스는 어떻게 좀 잡히는지, 시장 분위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 차트는 어떻게 될지 오늘 한 시간은 요약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분석하고 방향성까지 체크해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우리 시장 참여자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그 속에서도 가장 정확하게 지금의 시장을 파악해 주시고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는 그분, 해왕 마스터가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 이후에도 계속 함께할 수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오늘 방송 이후에도 해왕 마스터와 함께 촘촘한 현재 시장의 투자 방향성 세워나갈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품별 시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현재 주요 상품들 모두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일 골드뿐만 아니라 유로와 파운드까지 전부 하락하고 있고요. 미증시 개장 이후에 나스닥과 미니 S&P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현 시장의 시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시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 0.23%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12,82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나 했지만 지금 지역은행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상승분도 10시 반 이후에 계속해서 반납하면서 10시 47분에 저점 형성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시장 굉장히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하락한 이후에 지금 크게 반등하지 못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5일 파동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지금 단기적으로 분봉상 저점 형성하고 반등해주고 있긴 하지만 2.3%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오늘 68.5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이 70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박스권 장세를 만들어주나 기대를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이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출회가 되고 있고요. 달러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여러 주요 발언 이후에 지금 경기 우려에 대한 수요 불안이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미국 에너지부가 이 비축유 보충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이 오일 가격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 오늘 일단 큰 폭으로 2%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고점을 형성했지만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 계속해서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 파동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주요 상품들 모두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골드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0.19% 하락하면서 온스당 1,99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분봉상 저점까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기조가 종료를 앞두고 있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우리 골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일봉상으로 봐도 고점을 3월 20경에 찍고 나서 이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골드 방향성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잠시 뒤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유로 오늘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0.77% 하락하면서 1.08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란은행도 25bp 연준 이후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요. 예상 대비 25bp 금리 인상에서 그친 점, 그리고 크레디트 스위스발 은행 시스템 우려가 다시 불거진 점이 유로의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요 상품별 시세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이후 주요 상품별 시세 함께 짚어봤는데요. 먼저 나스닥부터 함께 정확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나스닥부터 짚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미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다 하락을 출발했고요. 나스닥 지금 선물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계속 하락하는 모습 보여줄까요? 어떻게 보시죠? 네, 뭐 간단하게 먼저 얘기 드리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은데 네. 네, 올라갈 거예요. 반등할 것이다. 네, 지금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시장이 사실 안 좋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근데 장은 올라요. 네. 그죠? 일단은 이번에 페드 회의 이후에 어떻게 보면 포커스가 이제 최종 금리는 거의 가이드가 나왔고 상황이 그 시장이 좀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냐면 너네 금리 인하도 분명 가능한데 왜 최종 금리만 가지고 있어? 하고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금리 인하도 해야 돼. 근데 그 기대치가 굉장히 실릴 거거든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이제 옐런이죠. 옐런이 말을 또 번복을 했죠. 네. 상황이. 예. 뭐 이제 예금자 보호 관련해서 좀 이따가 이슈 정리할 때 그건 설명드리고 일단은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전 고점에 대한 이탈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차트 보시면은 지금 파란색 추세가 보일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추세인데 이 이탈이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 시장에 대한 상승에 대한 랠리가 앞으로 지속성이 굉장히 뛸 가능성이 높겠다. 그럼 우리가 지금 보는 상승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일단은 1차 상승이 들어갈까라고 판단을 했을 때 이 RSI가 상단에 머무를 때까지 70 이탈이 나올 때까지 그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향후 이제 어디까지 단기적으로 올라가냐라고 판단했을 땐 우리는 13,500포인트 있죠. 이 자리. 네. 이 자리까지는 좀 무리 없이 무난한 상승 코스를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네. 자, 그럼 오늘 당일 트레이딩은 좀 어떤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될까라고 판단했을 때, 자, 지금 파동 관련해서 당일 트레이딩을 보면은, 자, 지금 이 자리죠. 네, 이 자리. 자,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지금 파동에 대한 랠리만 보고 판단했을 때 밑에 하단에 있는 추세가 이제 저점 포인트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시사를 하는 거예요. 좀 차트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에 굉장히 호재가 있는 상황에서 옐런에 대한 번복으로 호재가 있는 상황에서 추세가 이제 위로 밀리면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시사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형성됐던 우리 지금 신세계 바로 직전 형성됐던 어떻게 보면은 12,000 정확히 찍어볼게요. 네. 잠시만요. 네. 확대를 해야 돼서. 우리 방송 시작 직전에 형성됐던 고점 직전이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12,840포인트 이탈이 나오면 그때부터 매수 대응입니다. 12,840포인트. 네. 여기가 이탈이 나왔다는 건 안정적으로 상승 흐름을 지금부터 지속성을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시사를 하는 거고 네. 지금 우리가 차트상에서 볼 수 있는 건 저점 가능성이 시사된다. 이 정도예요.
저점 가능성이. 지금 추세가 이제 바뀔 수 있냐 없냐를 가르는 순서거든요. 근데 이 이탈이 나오면 상승 랠리로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방금 형성됐던 12,840포인트 이탈이 나오면 그때부터 매수 대응을 하자. 이렇게 참고만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장 관련해서는 좀 이따 어차피 저희가 이슈도 하니까 그때 한번 또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해왕 마스터와 함께 나스닥 투자 전략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갈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12,840포인트를 이탈 시 매수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왕 마스터 방송에 계속 참여하시면서 계속해서 지금같이 변동성이 크고 이 투자 전략 잡기 굉장히 힘든 시장 속에서도 정확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교육해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방송에서 계속해서 중요한 이슈들, 교육들 담아갈 테지만 방송 이후에도 꾸준히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샵 0082번으로 해왕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정확한 시장 파악, 정확한 시장 대응을 위한 교육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한번 우리 두 번째로는 5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 지금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5일 어제는 조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그 상승점을 기점으로 좀 박스권 랠리를 이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좀 하락이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그 박스권 안에서의 잠깐의 뭐 오늘 데일리 하락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일단은 추세적 관점을 좀 보는 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슈가 없었잖아요. 네. 이슈가 없다가 이제 미국 쪽에서 갑자기 비축류 방출. 네.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공급량 증가라고 좀 표현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원래 이제 비축류에 대한 내용이 사실 시장에 엄청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지금 워낙 이제 유가 관련해서는 저희가 신세계 하는 몇 달 동안 차트 보시면은 몇 달 동안 너무 내용이 없었어요. 계속 오르락내리락 70달러 선에서 그러다 최근에 이제 비축류 방출 관련해서 내용이 발생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추세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냐라고 가능성을 열어봤을 때 그 가능성이 있다. 예, 저점은 한 번 더 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점인데 네. 어디서부터 시장에 대해서 매도 선상을 한 번 더 이끌면은 가장 유리하겠냐라고 판단했을 때 72.50 달러 내에서 다시 한번 매도를 조금 공격적으로 대응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 지금 이 부분은 비축류 방출만 가지고 충분히 추세적으로 연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뭐 차트 상황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표라든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시황이 따라가니까 그대로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이 점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내용은 참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5일 같은 경우엔 이슈가 굉장히 없으면서 최근에는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나온 이 비축류 보충을 서두르지 않을 거라는 이슈가 지금 5일 시장에서는 크게 추세를 만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점을 한 번 더 깰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델리 트레이딩 의견 같은 경우에는 72.5달러 선에서 강력하게 매도하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5일까지 설명해 주시면서도 그냥 뭐 차트만 보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정확한 시황과 근거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정확하게 시장을 파악하고 알고 공부하기 위해서 오늘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해왕 마스터 지금 바로 함께해야지 노란톡에서도 방송 이후에 정확한 투자 전략 함께 세워갈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방송 중에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서님 계속해서 우리 골드까지 전략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조금 전에 제가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금세 0.09% 소폭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우리 골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조금 더 변동성이 오늘 시장에서 보여주면서 시청자분들 매도 포지션을 세워야 될지 매수 포지션을 세워야 될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우리 마스터님 의견은 어떻게 보시나요? 매수죠. 매수인가요? 네, 그냥 네. 매수입니다. 왜냐면은 간단하게 좀 정리하자면은 그 금 뭐 좀 이따 유로도 하겠지만 유로 뭐 엔화 지금 매도 보면 안 돼요. 매도 보면
이거는 치왕적으로 연결을 하자면 이따가 이제 페드랑 좀 연결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일단은 금을 좀 설명하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이 같이 오르는 시기예요. 이거 명확히 구분해야 돼요. 시청자분들이 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증시가 오를 걸로 판단이 여겨지는 시황이 나오는데 왜 금은 왜 오르나요? 네. 라고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를 좀 배울 때 오히려 좀 이 선입견 자체가 굉장히 세요. 예, 미증시가 오르면은 뭐 코스피가 오른다. 선입견이겠죠. 예, 근데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현 매크로 상황이 이게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이 반대로 흐르는 경우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예,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시황이랑 필요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 최근에 금값이 또 다시 많이 올랐잖아요. 예, 뭐 연중 최고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박하고 싶진 않아요. 금은 앞으로 좀 오르는데 상한 자체는 굉장히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로선 상한은 제한이 있어요. 네. 상한이 어디냐? 예, 지금 제가 보는 구간은 2050포인트예요. 2000포인트는 넘을 거예요, 금이. 근데 이게 쉽게 도달할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아요. 현 상황에서. 매수에 대해서만 대응을 하시는데 오늘 포인트 자체는 나오진 않습니다. 오늘은 금은 관망하고 앞으로 매수를 어디서 대응할지만 신경 쓰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다렸다가 1915포인트 있죠. 여기서부터 대응하시는 게 저는 진짜 안정적이고 보수적이면서도 좀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수익 구조가 금 같은 경우는 상단에 대한 부분 자체가 랠리로 들어가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이미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럼 한번 눌린 모멘텀에서 대응을 하시면은 안정적인 전략을 취할 수는 있어요. 안정적인 전략은. 전 이 구조를 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당분간 여기 눌릴 때까지는 좀 웨이팅을 하는데 이때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매수로 대응해도 괜찮다. 다만 앞으로 금은 오르는데 예? 오늘 데일리 포인트에서는 사실 굉장히 찾지 않으시길 권유드려요. 뭐 월요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요. 여러분들 1915포인트 올 때까지는 좀 대기하시면서 그 눌리면은 그때부터 좀 공격적으로 매수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금이 안전자산이 앞으로 떨어진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예, 앞으로 이 추세니까 네. 우리가 보는 건 항상 추세잖아요. 그럼 추세적인 어떤 지지에 대한 구간은 한번 머물고 갈 것이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RSI 보면은 이제 고점 시그널은 한번 나왔어요. 그럼 이 중간값인 50까지는 좀 랠리 찍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통 한 번 더 찍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 구조에서 노리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럼 1915포인트 예, 여기까지 대기를 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매수 좀 공격적으로 예, 그게 제일 낫습니다. 지금 공격적인 매수 포인트 계속 대응해봤자 이 상한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예, 그건 분명히 놓을 거예요. 예, 그럼 뭐 수익 구조가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포인트 자체가 낮게 평가되는 네.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셔도 괜찮고 여기 오면 그 자리에서부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시장을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같이 오르는 시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골드에 대해서 관망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2050까지의 이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금일은 관망을 하고 이 중장기적으로 1915달러 선까지 눌림을 확인한 다음에 강력하게 매수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눌릴 때 라인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오늘 방송 이후에도 함께 정확한 그 타이밍 라인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야지 해왕 마스터와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타점 잡아갈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유로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도 오늘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하락할 만한 이유를 들자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은행에 대한 우려도 다시 한번 제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영란은행이 25bp 금리 인상에서 그친 점도 유로에 영향을 끼쳤는데요. 앞으로 유로 어떻게 봐야 된다고 보시나요? 뭐 간단하죠. 예, 금 오르니까 뭐 유로도 오른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금 안전자산과 유로가 동반 상승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좀 이따 이슈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달러 때문이에요. 달러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달러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유로 같은 경우는 이제 상관도가 사실 이제 골드 대비해 갖고는 달러랑 더 밀접해요. 예. 골드는 사실 외부 요인을 좀 받긴 하는데 통화상 대비를 하면은 달러 대비해 갖고 거의 완전스럽게 반대로 간다라고 평가하시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유로 같은 경우는 달러 차트를 보고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럼 지금 달러 차트를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달러 차트 보면은 저항값이 딱 놓여져 있었거든요. 달러 선물 지수로 했을 때 103포인트예요. 103포인트. 103포인트에서 유로 매수 전략하자. 이렇게 평가하시면 돼요. 지금 유로의 위치를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달러가 이 자리 오면은 그때 유로를 보고 대응을 하자. 이 주의로 가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예. 자, 유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유로 차트 보면은 지금 일봉상 오늘 다소 눌린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최근에 상승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조정적인 측면으로도 볼 수 있는데 달러 이제 103 저항 맞으면은 재반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건 왜냐면은 지금 오르다 말았거든요. 오르다 말았다라는 평가가 제일 큽니다. 예. 지금 모든 포커스는 페드에 가 있어요. 예, ECB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인 긴축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좀 미비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앞으로 이번에 이제 은행 파산 관련해 갖고 문제도 생기고 뭐 스위스도 CS 사태도 좀 터졌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긴축에 대해서는 미국 중심으로 해 갖고 조금 서서히 잦아들 전망이기 때문에 유로존 통화 정책을 가지고 앞으로 판단하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앞으로 페드 가지고 좀 판단하는데 그러면 달러를 보고 유로를 트레이딩하는 게 오히려 좀 적합하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좀 정리하자면 103달러, 달러 선물지수 103달러입니다. 예, 저항값에서 유로 매수 대응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유로까지 투자 전략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방법 활짝 열려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야지 오늘도 해양마스터와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졌던 뉴스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핫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 현지 시간 23일 은행 주가가 폭락한 뒤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은행권 위기에 대해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마불사 은행을 제외한 기관들의 예금자들이 보증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 누구도 알 수 없게 되었고 옐런의 발언은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이후 고수익 채권 발행, 투자 등급 채권 발행, 기업 공개 활동 등이 없어졌다고 월가 전문가가 진단했습니다. 그는 자본 시장이 올해 문을 닫을수록 은행 펀딩 스프레드는 더 높아지고 경제 전반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유럽연합의 핵심 원자재법이 잇따라 공개되는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입니다.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은 대규모 수주에 대응 중이며 LG 엔솔, 삼성, SDI 등 셀 메이커는 해외 생산 거점 마련을 위한 자금 조달에 나섰습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핫 이슈 점검해 봤는데요. 해왕 마스터와 함께 이슈 하나씩 다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먼저 첫 번째 이슈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옐런이 사흘 사이에 말을 계속 바꿨습니다. 시장은 일관성이 없다라고 평가하기도 하고요. 이 금융 시스템에 위협을 끼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관성이 없다기보다는 조금 다소 오해가 있었다라는 표현이 저는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때 우리가 페드 FMC 이제 기자회견 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옐런이 발언을 했었죠. 네. 그래서 시장이 좀 무너지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됐었는데 지금 우리가 좀 정확히 판단해야 될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시장이 오르는 두 가지 원칙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 상황에서. 1번은 뭐냐면
최종금리가 완전히 가이드가 설정이 돼야 된다. 예, 근데 이거는 페드 내에서 거의 나왔죠. 5.25, 뭐 많으면 5.5. 그 이상은 좀 무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돼요. 정부의 지원. 뭐 쉽게 더 풀이하면 재무부의 지원이죠. 재무부의 지원. 이 두 가지 형태가 혼합으로 들어가야지 시장 상승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옐런이 최근에 말실수를 한번 해가지고 페드 회의와 동시에 시장이 좀 무너졌어요. 연준은 결과치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연준은. FMC는 뭐 이제 다른 분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근데 조금 연준에서도 좀 실망스러운 멘트가 하나 있긴 했어요. 네. 어떤 멘트였죠? 최근에 연준에서 채권 매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완전히 그냥 일관되게 닫아버렸어요. 이건 양적 완화 아니야 네. 하면서. 근데 사람들이 최종금리를 어떤 형태를 잡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다소 환호성을 지를 만한 요인은 됐었죠. 근데 갑작스럽게 이제 옐런이 어떤 논의도 없었어. 그럼 시장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무서워지는 거예요. 네. 뭐야 이거 망했는데 이거 보호도 안 해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버리는 거죠. 너무 반발이 심하다 보고 이제 의심을 하는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옐런이 번복을 했습니다. 예.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걸로 좀 논의 중이다. 그러면서 시장이 다시 좀 환호성을 지른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또 번복할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는 번복은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네. 네. 그 시장은 조금 더 환호성을 지를 거예요. 지금 일단은. 증시가 조금 오르는 현상 자체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건 뭐 이제 미 정부의 지원 형태 자체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 이거 못하면 좀 큰일 납니다. 주관적인 입장은 뭐 지금 망하냐 나중에 망하냐 이 차이긴 하지만은 지금 망할래 나중에 망할래. 근데 저는 나중에 망한다는 주의거든요. 예. 이게 경제 위기라고 좀 뜻하는 거고 네. 네, 망한다는 표현을 좀 자제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위기가 닥칠 것이냐. 네. 그죠. 지금 위기가 닥치냐 다음에 닥치냐. 근데 다음에 이걸 조금 딜레이하는 방식으로 좀 계속적으로 연기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정부 지원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항상 금융위기라는 건 정부가 손을 못 댈 때까지 이제 골마 있을 때 그때부터 금융위기가 좀 발생을 하는데 지금 이 정도 선상은 좀 재무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막을 수 있을 만한 힘은 된다는 점.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원이 들어갈 것이다. 옐런 추가적인 번복은 또 없을 것이다. 일관성이 없진 않아요. 근데 최근에 어떤 논의도 없었다. 예. 이거는 조금 오해를 한 거예요. 시장 사람들이. 네. 예. 왜냐하면 공식적인 어떤 그거를 섣불리 꺼내기 힘든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것뿐인데 다소 오해가 있었다. 예. 이런 표현을 하고 계속적으로 지원 형태는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제 국채 금리가 계속 하락하잖아요. 네, 지금 왼쪽 차트 보시면은 국채 금리입니다. 이 두 가지만 지금 매크로 환경을 좀 기억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재무부의 지원과 정부의 지원이죠. 그리고 페드의 긴축 중단 이 두 가지가 혼합 형태로 문제 없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나이스하게 시장이 상승할 거예요. 근데 시장이 상승한다고 해서 시장이 건강하다는 걸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쵸. 절대로. 예.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급적으로 몰릴 수 있는 위험 자산으로 그런 매크로 환경이 좀 조성이 됐다. 국채 금리가 눌리니까. 예. 국채 금리가 제가 지속적으로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했는데 이거는 지속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도. 예. 지금 시장이 좀 과하게 조금 해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근데 이 해석 자체가 지속성이 있습니다. 지속성이. 이번에 사실 이제 페드 얘기를 좀 넘어가야 되는데 FMC가 이제 파월이 이 얘기를 했죠. 올해 금리 인하는 없어. 이 얘기도 했어요. 근데 시장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야, 네 말 안 믿어. 너 그래도 또 금리 인하 할 거지? 야, 지금 이 상황에서 금리 인하 안 하고 어떻게 배겨? 좀 이런 분위기예요. 아, 신뢰가 없어졌나요? 신뢰가 없는 거죠, 네. 정확하게. 근데 연준의 논리는 최근에 이거잖아요. 고용시장, 여기 밑에 보시면 아시지만 고용시장이 강하고
임금 상승세가 높게 유지되면 통화 긴축이 필요하다. 이게 논리거든요. 네. 연준이 밀어붙였던 통화 논리예요. 긴축이 필요한 이유는 고용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임금 상승이 강하기 때문에,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긴축을 해야 돼. 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요. 임금 상승률은 안정성 있게 내려가고 있고 고용시장이 눈에 띄게 강하지가 않아요. 너네 그럼 뭐야? 긴축할 의미도 없는 거잖아. 너네는 이 논리로 자꾸 밀어붙여서 긴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시장이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은 지금 연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시장 참여자들은 좀 판단하고 있다 이거예요. 네. 그게 지금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거고 그게 시장 상승을 일으키는 거고 더 정부 지원도 들어가면서도 긴축 중단이 아닌 오히려 금리 인하까지도 바라보는 시장 상황이 시장의 국채 금리를 하락 랠리로 좀 들어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이 국채 금리라는 거는 지속적인 하락을 좀 기록할 수 있죠. 상황이. 이 정도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앞으로 신세계를 시청자분들 좀 많이 보셔야 될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20년도에 이제 연준이 채권을 매입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시장이 연준이 채권을 매입하기 때문에 양적 완화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오를 거예요. 언제까지요? 테이퍼링 할 때까지라고 그냥 얘기했어요. 테이퍼링 할 때까지. 그 테이퍼링이 1년 반 뒤에 열렸어요. 그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이때까지 무조건 올라간다. 왜냐, 돈 찍어내니까. 이게 증시로 가니까. 근데 굉장히 길죠. 1, 2년이. 네. 자, 우리 이제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1년 작년 1월 기준일 거예요. 1월하고 12월, 재작년 12월 기준. 자, 여러분들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 기조를 좀 보이고 있는데, 금리 인상 기조를 보이는데 시장이 이제 하락할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하락했어요. 1년 동안. 굉장히 또 장기적이죠. 그러면 앞으로 회왕님,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우리가 2년 동안 바라봤던 시황이 일관적이고 1년이라는 시황 자체가 굉장히 일관적이었잖아요. 근데 이게요, 지금부터는 굉장히 타이트해져요. 시간적으로. 1개월 내에 또 번복될 수 있고 2개월 내에 번복될 수 있는 시장 상황이 계속 놓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세계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매크로 환경이요, 너무 짧게 바뀌고 있습니다. 뭐가 하나 이제 파산이 되고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이 환경 자체가 너무 쪼개져서 시간상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네. 저는요, 그 얘기를 해요. 이제 작년 지금맘때 기준이면 시장 내려가겠죠, 당연히. 이런 얘기를 쉽게 꺼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딱 얘기 드리고 싶은 건 1개월 뒤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시청자분들. 네. 1개월 뒤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확인을 하면서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돼요. 이번 이슈는 뭔가? 이번엔 뭐가 있었나? 뭐가 있나? 그게 지금 시장을 적응하는 속도라 이거예요. 적응하는 속도.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말도 안 될 정도로. 이 변화하는 속도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6%였다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네. 최종금리. 갑작스럽게 또 이제 최종금리 중단이라고 하는데 시장 상황은 뭐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고 180도 바뀌어버렸잖아요, 상황이. 이 주기가 너무 짧아요. 뭐 제가 이제 노란톡에 계시면은 적응하시는 속도를 빨리 알려드리고 말씀드리겠지만은 시장은 오를 겁니다. 라는 표현을 저는 하고 싶어요. 당분간. 네. 근데 비중은 최소화하세요. 제가 여기 시청자분들한테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물릴 수 있는 종목에 대한 구조가 빠져나올 수 있는 구조가 나올 거예요. 이거 못 나오면 힘들 겁니다. 이번 기회에. 시장 오르는데 새로운 어떤 투자에 대한 형태 자체로 진입을 하는 근거가 아닌 어떻게 보면 지금 여태까지 이제 종목이라든가 나스닥에 대한 이제 상승을 기다렸던 이런 분들을 탈출을 위한 기회가 한 번은 나올 거예요. 그 찬스로 만들어야 돼요. 오히려. 네. 네, 지금 같은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현금 비중이라든가 단기채, 회사채에 대한 어떤 구조를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 구조로 계속 돌리는 게 오히려 좀 현명한 방법일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죠? 고금리 시대죠.
고금리. 고금리면 뭐냐? 재화에 대한 어떤 물가 상승률이 5%를 기록한다는 그 근거가 있다면은 내 돈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목적성 자체가 굉장히 높이 평가가 될 거예요. 금에 대한 수요 자체가 달러 인덱스 떨어지니까 그것도 현명한 투자처가 될 거고 현물을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산에 대한 어떤 물가 상승률 대비 방어적인 어떤 투자 포트를 좀 구성하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태도에 가까울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주시를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세계 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할게요. 예. 시장은 상승할 거다. 근데 굉장히 변수가 많은 상승이다. 굉장히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어떤 이제 이제 증시에 대한 어떤 자본금 투입에 대한 과정이 아닌 어떤 물린 과정이 있다면 그거를 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나올 겁니다. 적절하게 나오셔야 돼요. 웬만하면. 아시겠죠? 이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좋아요. 이게 단기가 될지 장기가 될지 제가 보는 장기에 대한 관점은 올해 말까지고 단기에 대한 관점은 올해 6월, 7월까지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계속 판단을 해야 돼요. 뭐 여기 매주 금요일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웬만하면은 이제는 그만 탈출하세요 하면은 웬만 나오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리신 분들이 있다면. 왜냐면 더 큰 하락을 맞이할 준비를 할 거니까. 예. 뭐 시장이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정리했는데 한 번 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도 해양 마스터와 함께 첫 번째 이슈 정리해 봤습니다. 역시 해양 마스터답게 이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이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는 일관성 없는 옐런이라고 분석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이 시장에서의 오해도 있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크게 담겨 있고 지금 시장은 매크로적인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보니 상승과 하락을 너무나도 장기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오르더라도 많은 새로운 종목의 편입이나 진입보다는 이 지존에 물려있던 종목에 대해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로 이용하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방송 함께 해주시면서 이 시황과 지금까지의 리뷰 그리고 앞으로 투자 전략과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고 꼼꼼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우리 방송과 함께하고 계시지만 월요일부터 목요일 그리고 주말 이후에도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해왕 마스터와 함께 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앞으로의 시장을 대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샵 0082번 해왕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오늘도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그럼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SVB 파산 이후에 자본시장이 정체되었다. 이 월가 전문가가 발언을 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SVB, 미국 3대 은행이 파산한 사건이 미 연준에게는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는 기회다라고도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지금 다르게 좀 엇갈리는 시각에 대해서 어쨌든 확실한 거는 지금 은행권이 위기인 것은 맞을 텐데요. 어떻게 지금 이게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인지 말씀해 주신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연계 파산이 제일 위험하겠죠. 연계 네. 파산 이제 은행권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뭐 오늘 뭐 월가의 모 전문가래요. 이렇게 표현이 언론에서 나왔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당연한 얘기.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고수익 채권 뭐 발행, 뭐 투자 등급 채권 발행, 뭐 기업 공개 활동, 이런 부분이 IPO 활동 등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활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예? 안 그래요? 저도 지금 시장의 리스크가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하는데 네. 이런 거는 무리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국채가 이제 내려간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긴축이 이제 중단이 되면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시즌으로 이제 돌입을 합니다. 라고 했을 때 국채는 기본 모멘텀이거든요. 그럼 모든 채권에 대한 형태 금리가 다 내려가는 시즌으로 돌입이 돼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네. 굉장히 그 어떤 수익성이 좀 저조한 상황으로 나오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수요를 찾는 사람도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어쩌면 채권을 발행자도
굉장히 적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장 상황이에요. 더 리스크가 크니까. 너무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 갖고는 뭐 SVB만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왜냐면 SVB 사건은 사실 제가 보더라도 딱 한마디로 표현이 좀 될 것 같아요. 이건 경영진의 무능함입니다. 경영진의 진짜 진정한 무능함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좀 은행의 실리콘밸리 대형 은행이라는 사람들이 국채를 살 수 있는지 네. 긴축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것도 그렇죠. 한번 50%가 넘는 국채를 거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제가 그 국채만 한번 보죠. 국채만 화면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네. 잠시만요. 네. 지금 이 프레드 사이트에서 언제든지 국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국채입니다. 제가 사실 이게 국채 금리잖아요. 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앞으로 이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징조겠죠. 지금 만약에 SVB가 지금 시장 상황에서 국채를 좀 가지고 있었다면 네. 좀 좋은 상황일 거예요. 근데 고점에서 터졌어요. 하필이면. 네. 그러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작년이었죠. 작년 2020년 1월이에요. 이때 시장이 하락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게 올라가니까 하락할 겁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 자리에서. 긴축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게 너무 당연하니까. 네. 근데 거기서 엄청난 자금을 운영하는 그 은행이 그렇죠. 왜 이런 짓을 했을까라는 저는 이 의문감을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정말 내부에 뭔가 모종의 거래가 아니면 이런 짓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국채와의 거래를요. 네.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상황을 연출했을까?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경영진의 무능함이라고 저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생각이 거의 없었다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10년물 국채를 사는 이유는 뭐예요? 10년 뒤에 그 이자 받으려고 사는 걸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뒤에 이자 받으려고 이거 국채 삽니까? 그건 아니겠죠. 누가 이걸 사요? 네. 예. 이거는 담보물의 성격을 띠요. 담보물에 여러분들. 미국 국채라는 특징을 이제 거대하게 산다는 건 담보물에 대한 성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담보를 샀는데 아주 비싼 가격에 사서 최고점에서 사갖고 그 담보를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그 왜 이런 짓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은 저도 해석은 못 하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차트를 이해하신다면 저와 함께 신세계를 하신 분들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진짜 이상한 짓을 하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때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른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있는 저도 아는데 앞으로 오를 걸. 예? 이제 몇 천억, 몇 조를 운영하는 그런 은행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지. 저였으면은 만약에 회사채 구조를 단기적으로 쪼개갖고 이거를 롤링을 돌릴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교체를 해가면서. 왜냐면 금리가 자주 변하는 시즌이니까. 네. 그러면 현명하게 단기채 위주로 쪼개서 하더라도 예금자에 대한 그 이자율보다는 높은 수익률로 산정할 수 있는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자체는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SVB 사태에 대한 어떤 국채를 가지고 있었던. 근데 이번에 나왔던 처음에 했었던 뭐 포트에 대한 정리, 이제 자산에 대한 어떤 정리라고 얘기를 했지만 너무 자산 손실이 심한 나머지 타이밍도 진짜 안 좋았어요. 네. 어떻게 최고점에 딱 이제 터졌기 때문에 그쵸. 앞으로 내려가는 시즌은 좀 돌입이 될 텐데. 예. 지금 그리고 지금 이 사태 관련해 갖고 앞으로 금융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까라고 평가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좀 우리가 과거 모멘텀 시간이 굉장히 짧네요. 오늘. 네.
이것까지는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를 좀 연출해 보면 화면 좀 내릴게요. 네. 이슈를 다 못 다루겠네요 오늘. 네. 또 하나하나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네. 내용을 많이 준비했는데 다음에 2차 전지 관련해서 국내 시장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2007년 4월에 이제 뉴센추리 파이낸셜이라고 해갖고 파산 신청을 계기로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인 시장 하락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거액 손실이 나는 모기지 관련 나오는 2008년 9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기간에 대한 모멘텀은 선정을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 이 내용 관련해서는 제가 노란톡에서 좀 자세하게 할게요. 오늘 시간이 부족하니까 네. 세 번째 이슈 빨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이슈까지 정말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시간 관계상 세 번째 이슈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IRA, CRMA 좀 이슈가 잇따라 좀 공개가 되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도 좀 수혜를 기대를 가져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슈 가지고 오신 이유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인플레 법안, 미국 인플레 법안, 이제 유럽 법안 관련해 갖고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게 제가 좀 오늘 이거는 꺼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미국과 유럽 쪽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종목인데 코스피가 지금 2차 전지 때문에 버팁니다. 단순해요. 코스피가 지금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2차 전지 때문이에요. 미국 쪽에서 지금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있죠. 야, 나야 중국이야 이거예요. 지금 상황이. 나야 중국이야. 제가 미국이잖아요. 나야 중국이야. 야, 선택 니네 알아서 해. 그럼 우리나라 어디 할까요?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진짜 네, 김주환 같은 느낌인 거죠. 네. 이제 정말 진짜 그냥 선택해 이거예요. 선택해. 제가 무슨 표현을 할지 몰라가지고 지금 막 머뭇거리는데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그럼 한국이 미국을 택하니까 지금 모든 수주가 물밀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시설 투자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지금 사채 발행까지 해갖고 공장을 늘린다. 엄청 특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2차 전지가 우리나라가. 근데 2차 전지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단점은 뭐예요? 지금 2차 전지 빼면 아무것도 없다.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굉장히 좀 심할 뿐더러 수급도 안 좋아할 정상인데 저는 이게 회왕님 좋을까요? 앞으로?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설명입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예, 지금 2차 전지 많이 올라는 상황이죠. 예, 더 오를 수는 있어요.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만은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노란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상황이 완전히 미국이 우리나라 2차 전지를 돕고 있는 상황이다. 얘야 나야. 이거 선택해. 아니면 나 너랑 앞으로 안 놀아. 절규야. 딱 이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 특혜를 받고 이것만 코스피 시장이 버티는 이유는 단순히 이거 하나 때문이다. 이거 없으면 끝입니다. 코스피는. 참고만 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세 번째 이슈까지 함께 점검해 봤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못다한 이야기는 노란톡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정확한 파악, 앞으로의 매매 전략까지 궁금하실 분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오늘도 한 주의 마지막 해왕 마스터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 손실복구팀 등과 같이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